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가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실사 등을 바탕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업계에서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까지 쌍용차가 어떤 수순을 밟았는지 이거부터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오전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쌍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건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고 쌍용차의 기업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임명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기업가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고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쌍용차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먼저 쌍용차는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1,500억 원을 갚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상한 기간이 넘었는데도 갚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신청을 하면서 개시 보류를 3개월 동안 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쌍용차는 잠재적 인수자인 하와 인수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가 끝내 법원이 요구했던 지난달 말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쌍용차는 결국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 협상 매각을 주도했던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셨던 HAAH 같은 경우에 뭐 인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잠빅 전망이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여기 틀어진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는 하와 인수 협의를 빨리 끝내서 조기에 단기 법정 관리인 피플랜에 돌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300억 원에 불과한 만큼 외국계 자본 회사들로부터 2,800억 원가량을 투자 유치를 받아서 쌍용차 인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가 재무적 투자사 3곳 중 2곳밖에 투자 설득을 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사들은 3,700억 원에 달하는 쌍용차의 공익 채권과 그리고 부실한 재무 구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쌍용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먼저 법원은 조사위원회 재무보고서 실사와 그리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 등을 바탕으로 쌍용차의 존속가치와 그리고 청산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존속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되고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그대로 파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해 약 2만 명가량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존속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을 통해서 다수의 인수 후보자들 중에 입찰을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전문가 인터뷰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폐업 결정보다는 존속적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떤 구조조정을 동반한 사업 계획서를 만든 이후에 입찰 공개 매각을 네, 쌍용차도 법원이 회생 계획을 검토하는 동안 인가를 전제로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자와 더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을 지원하고 있는 하 외에도 다른 인수 후보자와도 협상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쌍용차와 관련해서 이제 상장 폐지 얘기들도 사실 나오기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 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M&A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쌍용차가 상장 폐지를 피한 점도 이번 M&A를 앞으로 추진하게 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쌍용차는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완전 자본 잠식과 회생 절차 개시 등의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쌍용차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쌍용차는 평택공장 외에 165개 필지에 대한 재산 재평가를 실시했고 생각보다 땅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자본 잠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쌍용차는 이를 근거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가 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선 기간이 내년 4월 14일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인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어떤 매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돼야 그 후보군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 인수 의지라도 드러낸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먼저 해외 업체 중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하를 포함해 미국의 위탁 전문 업체 등 모두 3곳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와 케이파 모터스, 그리고 사모펀드 계열사인 박석전 앤 컴퍼니 등 3곳이 인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합해 지금까지 모두 6곳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 매각이 시작될 경우 이 6곳 중 몇 곳이나 실제로 입찰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용원 관리인은 어제 협력사 대표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쌍용차의 첫 전기차 200의 출시가 임박한 만큼 회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관리인은 장기간 생산 라인이 중단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조사위원들에게 회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없다면서 부품 납품의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통해서 새 인수자를 찾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